자, 오늘 74쪽에 보자. 신소재 개발과 활용인데, 자, 먼저, 우리가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뭐야. 자,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소재가 어떤 식으로 발달됐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먼저 처음에 나와 있었단 말이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 소재에 따라서 발달해 왔어요.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알죠? 석기시대, 청동기, 철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석기시대, 뭐 돌 깎아서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청동기, 구리주소 가끔 이용해가지고 사용했고, 자, 철기 시대로 오면서 이제 철을 이용하게 되고요.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재료가 거의 다 플라스틱이죠. 자, 이런 식으로, 소재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신소재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 이 신소재의 개념은요, 이 단점 보완, 기존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질을 띠게끔 만들어주는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소재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옆에 보시면, 물질의 정기적, 자기적 성질은 여기 원소의 종류나 화학결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는요, 새로운 성질 또는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소재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신소재로서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 반도체. 자, 이 반도체라고 하는 개념에서 먼저 도체와 절연체부터 알아둬야지. 자,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내고요.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는 뭐냐? 말 그대로 반이야, 반. 자, 온도, 압력 이런 조건에 따라서 저항을 변하게 해가지고 도체처럼 활용도 하고 절연체처럼도 활용도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반도체 개념인데요.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 정기적 성질을 띠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해줘요. 규소나 저반염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데, 특징 보시게 되면은요, 규소나 저반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소량의 원소를 첨가해가지고서는요, 전기 돈소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도체의 성질과 그 다음 절연체의 성질을 다 갖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끔 해주는 거지. 자, 이 반도체의 첫 번째 다이오드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요, 한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데, 우리 얘가 이제 중요한 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오드는. 그래서 웬만한 기기들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는 교류거든. 그래서 교류로 들어와가지고 걔를 직류 형태로 바꿔줘가지고 기기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체크하면 돼요. 증폭작용에다가, 자, 신호를 증폭시키는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위칭 작용이라고 해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개념의 것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LED, OLED 이렇게 하면 좀 눈에 익숙하죠. 그죠? 우리 TV 중에 LED TV가 있고 뭐 OLED TV가 있고 뭐 QLED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자, 이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들은 전류가 흘렀을 때 빛이 나게끔 하는, 빛을 방출해주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입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빛을 낼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전까지 쓰던 애들은 뭐 LCD. 자, 우리 LCD는 이제 뒤에서 또 나오죠. 액정 디스플레이. 자, 액정 디스플레이가 LCD인데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LED 단계가 되는 거야. LED는 그 입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빛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빛 자체, 그러니까 선명한 빛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화질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OLED로 넘어가. 자, OLED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라고 되어 있죠. 자, 유기물 형태의 얇은 필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휘어지는, 요즘 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LG TV 중에서 왜 돌돌 말렸다가 다시 뚜루룩 풀려서 올라왔다가 이런 TV 요즘 나왔었죠. 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걸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이게 전부 다 반도체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반도체 성질을 이용하는 예에서 옆에 또 보시게 되면은요, 압력에 따라서 저항을 다르게 해. 자, 압력에 따라 저항을 다르게 해가지고 압력이 감지하는 정도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자, 전류가 흐르면서 빛을 방출한다. 레이저 광원도 역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을 곧장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 자, 이게 태양전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어려운 건 없죠, 이거? 자, 여기서 이런 애들 이름이랑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쓰임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야. 특히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 단계 없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곧장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곧장 바꿔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를 이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별표 왕창은 여기 초전도체. 솔직히 반도체는 뭐 많이 들어봤지만은 초전도체라는 건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볼 거야.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개념은요, 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초전도 현상이 무엇입니까?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돼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요, 스스로 운동을 한단 말이지. 자,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자들이 지나갈 때 충돌을 하게 돼.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거야. 근데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운동이 점점 둔해져요. 운동이 점점 둔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온도를 낮출수록, 자, 이거죠. 온도가 낮아질수록 저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온도가 되면은 저항이 갑자기 0으로 확 하고 변해버려. 이렇게 0으로 확 변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0으로 될 때의, 저항이 0이 될 때의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수은이 임계온도가 0.2 켈빈이야. 0 켈빈이 몇 도였니? 마이너스 273도였죠. 0 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였죠. 그럼 4.2 켈빈은 뭐야? 여기다가 4.2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엄청 낮은 온도죠, 그죠? 자, 저 온도에 도달하면은 수은은 저항이 0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럼 이게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떤 좋은 점이 나타나게 되느냐? 저항이 0이잖아. 저항이 0이라는 얘기는요, 전류가 흘러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100개를 주면 100개가 다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소모가 없어. 전력 손실이 없어. 그런 송전선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초전도체 있고요. 액체 질소가 흐르고 있는 초전도 케이블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초전도 케이블 길게 만들 수가 없겠지. 원체 비쌀 테니까. 초전도체 자체도 비싸지만은 액체 질소가 흐르는 관을 만들어줘야 돼. 그죠?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 초전도 현상이 그 다음 거 볼게. 센 전류가 흐를수록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 자,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센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 형태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 자, 그걸 이용하는 MRI 장치라든가 핵 융합 장치에서도 역시 자기력을 이용하게 되고요. 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이용해요. 자,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하는 장치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 마이스너 효과 별표 한 번만. 요거 별표 한 번. 초전도 현상이 어려운 게 이제 그 이름들이 조금 생소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 임계온도라든가 마이스너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요, 요거야.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았을 때,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았어. 그럼 초전도체에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자기장이 만들어져. 자기장 반대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 동동 떠 있게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자기부상열차 쉽게 띄울 수 있겠지. 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상용화가 힘든 이유는 뭐겠어? 초전도체 임계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연구하고 있느냐? 임계온도를 높이는 걸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액정인데요. 이 액정은 LCD 그러면 아마 확 눈에 띌 거야. 그죠? 액정. 자,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띠고 있는 물질인데, 이게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요, 분자 배열이, 액정 분자 배열이 조절이 돼요. 그러면서 빛을
투과시키거나 투과시키지 않거나 하면서 뒤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 걸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색을 보느냐 안 보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LCD TV라든가 LCD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 아마 집에 하나씩 갖고 있을 거야. 근데 LCD TV나 모니터를 보게 되면은요, 백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항상 빛을 비춰주는 라이트가 꼭 있어야 돼. 아까 LED 같은 경우는 뭐야? 스스로, 입자 스스로 빛이 나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어. 하지만 얘는 액정판이 있고, 그 다음 백라이트 빛이 나오는 판이 또 있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빛이 통과되니 안 되니를 가지고서 화면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계산기가 대표적인 액정 디스플레이죠. 자, 그 다음에 온도계창, 자동차 길안내 등 정보 표시 장치라든가 휴대전화도 그렇고요. LG, 요즘은 OLED도 있지만, LED도 있지만, 대부분 LCD. 자,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 때도 LCD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액정 디스플레이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해 주는 거야. 자, 빛의 투과량을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색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색판을 지나갔을 때 이렇게 빛이 그 색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자, 이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는 건 철원자의 네오디뮴과 풍소를 첨가하여 철원자의 자기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철이 자석이 됐다가도 자석이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한방향성으로 계속 네오디뮴과 풍소를 첨가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강한 자석을 띌 수가 있게 돼요. 네이버 같은데 네오디뮴 자석 이렇게 쳐보면은요, 팔아. 그럼 굉장히 이렇게 철에 붙였다가 뛸 때 되게 힘든 거 볼 수가 있어요. 강한 자석. 하드디스크의 헤드를 움직이는다는 고출력 소형 스피커라든가 이런 강력 모터 같은데 이런데 거의 다 쓰이고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1번부터 4번까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빠르게 한번 해주세요. 자, 채점하자. 1번에 신소재죠. 2번은 반도체고요. 3번은 니은, 기억, 디귿이죠. 4번은 액체, 니은은 LCD. 여기서 질문. 당연히 없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래핀하고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나노 신소재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이렇게 그래핀, 탄소 나노, 플로렌 나노 수준으로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신소재인데요.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쟤네들이 전부 다 이제 탄소를 이용해요. 탄소를 이용해가지고 이 탄소를 이런 벌집 모양 구조로 이렇게 쭉 판으로 이렇게 펼쳐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육각 벌집 모양 구조로 인해 가지고서는요 한 판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래핀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흑연이 여러 층의 이런 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층만 떼어내면은 그게 그래핀의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얘하고 얘는 완전히 성질이 달라. 완전히 성질이 달라. 자, 여기 지금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핀은 이렇게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판을 한번 이렇게 돌돌 말았다고 상상을 해봐. 그럼 그게 탄소 나노 튜브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둘 다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나요. 강철보다도 강해요. 오케이? 강도가 세요. 자,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얇고 투명하게 유연하게 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뼈대라든가 의복형 컴퓨터라든가 차세대 반도체라든가 이 콘택트 렌즈와 같은 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우주왕복선 외장재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쓰임을 연구하고 있고요.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돌 만 거야. 그래서 끝이 뾰족한 이런 탐침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나노 핀셋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거 잡을 때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이런 거 섞어가지고서는요 강도 높이는 복합 재료로 쓰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고,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축구공 모양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오각형과 육각형이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공 모양을 이루게 되는 거야. 내부가 비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이렇게 물질을 집어넣고서는요, 운반체라든가 이런 데도 쓰일 수가 있고요. 이게 단점은 이거예요. 대량 생산이 어렵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전기적 성질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생명체의 구조나 특성들을 이용해서 신소재를 만드는 거야. 여기 지금 벨크로 테이프 같은 경우, 찍찍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벨크로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독고마리 열매를 모방한 신소재. 그러니까 우리 흔히 도깨비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숲을 지나고 나니까 옷에 막 여기저기 막 이런 털이 다 붙은 애들이 막 들러붙어 있어. 잘 안 떨어져.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는 벨크로 테이프를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 홍합의 족사. 자, 홍합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홍합 먹어보면은 거기 이렇게 좀 뭐 털같이 생긴 거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족사인데 그게 이제 바위에 들러붙어 가지고서는 굉장히 안 떨어져. 홍합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홍합이 그러니까 바위 안에 붙어 있으면서 바닷물을 맞았는데도 떨어지지 않아. 보통의 물이 그 접착제 같은 경우는 바닷물 계속 맞으면 쉽게 떨어져 버리거든. 근데 얘는 안 떨어져. 그래서 거기 안에 접착에 해당되는 단백질 요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중 접착제나 의료용 생체 접착제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합의 족사 이거 연구하는 양반이 그 포항공대 쪽이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거 대량 생산되면 완전히 대박 내는 거지. 의료용 생체 접착제 같은 경우 요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살과 살을 이렇게 이을 때 어떻게 해줘? 바늘로써 실로써 꿰매잖아요. 그럼 바늘 구멍도 남고 실 구멍도 남고 이런데 이걸로 하게 되면은 그냥 쓱하니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흉터 거의 없이 이렇게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척박한 환경, 그러니까 우리 뭐 심장이 살짝 찢어졌어. 그럼 거기다 이거 붙여놓으면은 탁 붙어서 이렇게 심장도 막아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액체 상태의 안에서도 이렇게 접착력이 강한 물질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잎 표면에 이렇게 물방울이 또르륵 흘러내리는 거, 잘 젖지 않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나노 크기의 돌기가 있어서 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는요, 우리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 해가지고서 코팅이라든가 유리 코팅제라든가 방수되는 옷들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뜨렸을 때 물이 또르륵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개코도마뱀의 발바닥을 이용한 뭐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개코 테이프, 뭐 의료용 패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코도마뱀 같은 경우에는요, 이 90도 벽을 쉽게 올라가요. 자, 왜 그렇게 발바닥이 뭐가 있길래 무슨 끈적한 게 있나 이래서 확대해서 봤더니 미세한 손모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세한 손모들에 의해 가지고 표면적을 넓혀서 마찰력을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 그래서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 개코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한번 밑으로 살짝 내려주면은요, 탁 붙게 돼. 그 다음에 뗄 때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은 쉽게 떨어지는 그런 테이프. 자, 거미줄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미줄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가늘어요. 하지만 이게 강철보다 강도가 강해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뭐 반탕복이나 신공, 심줄이나 낙하산에도 이용되고요. 상어 비늘을 이용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죠. 상어가 이제 저항이 이제 강해요. 그렇죠? 자, 정면에 거친 돌기가 있고 코 아래에 부드러운 돌기가 있고 그래서 저항을 줄여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신 수영복을 만들었었어. 근데 지금 뭐 수영대회에서 전신 수영복 못 입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포르포나비의 날개를 모방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르포나비 같은 경우는 색소가 없어요. 근데도 푸른빛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얇은 막이 여러 겹이 있으면서요, 빛이 어떻게 반사됨을 조절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푸르고 어떻게 보면 뽀라고 어떻게 보면 막 노랗고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염색을 하지 않았는데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빛에 의해 가지고서는 색깔이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섬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그냥 그 예시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5, 6, 7번 한번 해볼까요? 5, 6, 7번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죠, 여기? 자, 5번에는 그래핀이죠. 6번에 나, 가. 7번에 니은, 기역, 디귿.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그러면 뒤에 일단은 81쪽까지 먼저 좀 해볼까요? 아마 금방 할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채점하도록 하자.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자, 여기 중에서 혹시 질문 먼저 가자. 틀린 거 질문 없니?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므로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항이 0이라는 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라는 말,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 8번에 1번, 9번에 1번, 10번에 5번. 여기서 먼저 질문. 5번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T가 임계온도인 건 알겠죠? T라는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됐죠. 자, 그 다음 임계온도 이하에서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케이? T 이하에서야. 그리고 마이스너 효과는 자석을 밀어내는 거지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렸어요. 또 질문 없나요? 몇 번? 니는 뭐라고 썼니? 그래요. 저항이 0이 되므로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에 2번, 14번에 3번. 여기서 질문 13번이요. 자, 13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 탄소 나노튜브는 실온에서 저항이 0이다. 저항이 0이 되는 거 요거 지금 우리 초전도체 배웠죠. 그죠?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거는 탄소 나노튜브는요. 저항은 있어요. 근데 전류가 잘 흐를 뿐이죠. 오케이. 또 질문. 자, 없으면 1등급으로 가볼게요. 자, 1번에 4번. 질문손? 없어? 다 맞았어, 이거? 우와. 2번에 3번. 질문손? 오케이. 자, 2번에 한번 볼게요. 자, 가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나는 초전도체. 가는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다. OLED 같은 경우 유기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광원 필요 없습니다. 자체가 광원이에요. 그 다음 나의 초전도체는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 도서. 그쵸? 지금 초전도체죠. 그죠? 자석 위에 떠 있다는 얘기는 임계온도 이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열이 발생되지 않는 도선을 만들 수 있죠. 디귿에요. 가, 나와 같은 장치나 현상은 물질의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다. 초전도체는요. 지금 요거 나는요. 자석의 위에 떠 있잖아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적 성질.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자석을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자석 위로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적 성질이에요. 정기적 성질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 돼요. 3번에 4번. 손. 오케이. 자, 임계 온도가 4.2 켈빈인 건 알겠죠? 이건 쉽죠? 자, 근데 니은에 4.2 켈빈 이하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죠. 임계 온도 밑에서는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디귿에 4.2 켈빈 이하에서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전자석을, 그렇죠. 강한 자기장이 만들 수 있는 전자석을 만들 수 있죠. 저항이 0이기 때문에요. 4번에 3번. 질문 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중단원 전복도 해볼까요? 일단 신소재 개발은 여기까지겠죠.